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 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 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 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라고요. 자, 불협 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남편과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막 합격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저는 대학 졸업반이었죠.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휴학하고 출산과 육아를 했고 그러다 보니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나이에 자식과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이 됐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금방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고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님께 호되게 혼난 남편은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고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 술을 마셨고 취하면 여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었는지 동의했는데요. 저희 부부처럼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땐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집은 전세 대출로 구했고 차량은 할부로 구입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가진 재산에서 빚을 빼면 사실상 가진 게 없습니다. 남편이 수입이 많지 않은데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현재 월급은 많지 않지만 공무원이다 보니 나중에 연금 수입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 재산 분할을 못 해주는 대신 본인이 받는 연금에서 더 많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사연자분은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와 폭력,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네, 남편이 술을 먹고 주사가 있고 폭력적으로 변하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혼 사유가 되고요. 네. 술을 먹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해서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840조 6호는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연자님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증거를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제 사연자분이 그럼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는 남편의 수입이 많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우리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양육비를 정하는 요소는 부모의 소득 그리고 네. 아이의 연령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인 자녀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어서 네. 아이가 몇 명인지, 아이가 현재 어느 지역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양육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면 서울 이제 수도권 지역이면 거의 표대로 적용이 되고, 근데 이제 뭐 지방이라던가 아주 시골이라던가 그러면은 이제 이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2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1인 자녀라고 하면 그 금액보다 조금 올라가고 3인 자녀는 이제 확 낮아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부모의 소득이기 때문에 현재 사연자님께서 소득이 없으시지만 향후에 이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실 테니 법원에서는 이것도 같이 고려해서 그 양육자가 부담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비양육친이 지급하는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네. 현재 아이가 단독 자녀이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의 표준 양육비보다는 약간 상향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그 아이에게 건강상 혹은 교육상 특별한 지출을 요하는 양육비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셔서 양육비 결정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이제 그 문의사항 중에 남편이 이제 공무원이어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연금 중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말하자면 법에서 인정되는 부분보다 더 많이 받는 걸로 재산분할 할 수 있냐? 이거를 물으셔요. 예. 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고 하셨고 우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2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인 사람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 수급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반 나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을 두어서 이 45조 2항에 따른 균등 비율과 다르게 연금을 분할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무상 연금의 분할 수급은 연금법에 의하여 당연히 균등 지급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는 연금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재산분할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님께서 부부 공동 재산이 빚을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을 현재는 전혀 받지 않고 향후에 이제 연금을 초과하여 수급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은 사연자님과 그 남편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그 연금액 중에서 사연자님께서 절반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비율로 분할 수급을 받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에 합의를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것이 보통의 실무례와는 다르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꼭 구하셔서 합의나 조정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과 같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빚도 그 소극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서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태에는 그 각자 기여도에 따라서 빚도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금이나 뭐 집이나 차가 있기는 한데 이게 대출을 빼고 나면은 거의 남는 게 없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신 걸로 보여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적은 금액을 재산 분할로 하고 뭐 연금 부분에 대해서 초과적으로 협의를 하시거나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음주와 폭력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요.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꼭 필요합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또 연금 같은 경우 이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통 혼인 기간 중에 연금에 대해서 반씩 이제 분할하게 되는데 합의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그 반반이 아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